이것도 특급 노하우입니다. 제가 단연간 셀러들한테 위탁으로 물건을 주면서 어떻게 측정을 하면 시장에서의 판매가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피스입니다. 오늘은 상품 소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여러분들이 상품 소싱이라고 하면 대부분 상품을 소싱해서 쿠팡의 로켓이나 제트배송이나 아니면 내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소매 판매를 할 때 소싱을 말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전형적으로 제가 잘하는 전문 분야에 대한 소싱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부분은 바로 온라인 도매 사이트에 잘 팔릴 만한 제품을 소싱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소매 판매는요, 제가 이걸 가지고 있고 이 제품이 스마트 스토어나 로켓의 가장 매력적인 제품이 되게끔 소싱을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범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창업의 한 분야는 어떤 소싱이냐면, 내가 제품을 소싱을 해서 이걸 기존에 유명한 도매 사이트들 많죠. 뭐 오너클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도매매도 있을 수 있고요, 도매국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 셀리어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급사로 내가 등록을 해서 셀러들이 내 제품을 판매하는 그 공급사의 제품을 소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가장 리스크가 적고 가장 안정적인 상품을 가지고 하는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리스크가 적은 대신에 엄청난 마진과 엄청난 성장률을 보장받지는 못하지만, 내가 초보 온라인 유통업자라면 한 번쯤은 이거 소싱 방법을 알아놓고 제품을 깔아놓고 기존의 고정비를 벌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자신합니다. 내가 판매를 못해도, 내가 광고를 치지 않아도 내 제품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창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소싱을 할 때는 기존에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로켓에 잘 나가는 제품 소싱하는 법, 뭐 1688 소싱하는 법, 스마트 스토어 상위 판매자가 되기 위한 소싱하는 법, 너무 많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타겟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소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타겟은 온라인 도매 사이트에 공급할 온라인 도매 상품에 대한 소싱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매 상품이고 이 제품을 한 개 가지고 내가 아까 말했듯이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엄청난 고마진을 보면서 성장하는 건 힘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가장 안정적인, 꾸준하게 경기를 타지 않는 제품들로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나에게 수익을 창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방법에 맞게 최적화돼서 나를 세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행을 타지 않는 제품을 소싱을 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그 도매 사이트, 내가 공급을 하려고 하는 그 도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잘 팔리는 제품이 어떤 것인지 먼저 봐야 됩니다. 봐야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이 그래도 나를 먹여 살리는구나 라는 관점으로 정보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 제품 대박 나겠지 라는 관점으로 이 제품 이거 몇 개 팔아서 나한테 돈이 되겠어,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애초에 좋은 제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대 도매 사이트만 일단 먼저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일 큰 게 도매매가 있겠죠. 도매국도 좋습니다. 도매국을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도매국 들어가셔가지고 사이트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카테고리별로 탑백이 있습니다. 자, 카테고리별로 탑백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베스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쭉 보세요. 전반적으로 쭉 보시고 이 카테고리별로 찍으시면 카테고리별로 베스트 상품이 나오거든요. 이 베스트 상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봐야 되냐면, 1등부터 10등까지는 한번 눈으로 쭉 보시고요. 한 개 한 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지금 이 제품에 등록되어 있는 일수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도매처마다 조금 다른데 도매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상세 페이지로 보게 되면, 제품 페이지로 보게 되면 해당 제품에 대해서 언제 최초 등록했는지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거를 엑셀 DB로 다운받거나 이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요 지금 공급사에게 바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도매국 특성상. 아니면 여기 메일 주소가 있죠. 여기에 전화해서
또는 문의하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 공급사한테 이 제품이 언제 등록됐나요를 물어보세요. 그것도 하기 용기가 안 난다 라고 한다면 이 지금 도매국의 제품 중에서 보면 이 제품의 도매국의 전체 제품을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을 도매국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도매매에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제품의 DB를 엑셀로 다운을 받으셔서 그 제품의 최초 등록일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최초 등록일에 제가 왜 계속 집착을 하냐면,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유행을 안 타는 제품을 소싱을 할 거예요. 한 개에 1,000원을 벌어다 주는 제품을 나는 100개를 만들어서 10만 원을 벌 거야. 1,000개를 만들어서 100만 원을 벌 거야. 라는 관점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정률적으로 가지 않고 어쩌다 보면 이게 대량으로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행을 타지 않는 제품들은 대부분 그런 관점으로 상품을 보다 보면 그 제품들이 대부분 판촉물 제품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생활용품들, 그리고 큰 기능이 없는 제품들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돈이 되겠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지 말고, 이걸 가지고 내가 한 개 팔았을 때 1,000원을 번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그 제품이 구매량이 늘어나면서 여러 군데 저는 퍼져 있잖아요. 그죠? 오너클랜에도 공급하고 뭐 도매국에도 공급하고 저희 셀리어스에도 공급하면 이 각 플랫폼에 붙어서 셀링을 하는 셀러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셀러들이 또 그걸 끌고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 제품 한 개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누적이 돼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단시간에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셀러들이, 이 메커니즘 속에서는 그 셀러들이 도매국 안에, 셀리어스 안에, 오너클랜 안에 수많은 상품 안에 내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선택되고 나서 그 판매자가 내 제품을 판매량을 끌어올리기까지의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 대량 주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로 귀결이 됩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유행을 안 타는 제품을 솔팅하다 보면 결국은 이 구매 습관이 대량 구매 습관으로 이어지는데, 이 대량 구매 습관은 어떤 제품이냐? 아이러니하게 유행을 안 타는 제품이 대량 구매 습관을 가진 제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나는 이거 한 개 팔아서 1,000원 번다라는 관점보다는 이렇게 해서 쌓아 나가기 시작하면 유행을 안 타기 때문에 시즌마다 악성 재고가 될 필요도 없고요. 재고를 소량이지만 다품종으로 이렇게 내 사무실에 깔아놓고 제품으로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직접 소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열심히 팔아야죠. 저 혼자서 어떤 부가가치를 계속 창출해야 됩니다. 안 팔리기 시작하면 광고를 해야 되고, 광고를 해도 안 팔리면 또 강의를 들으러 다녀야 되고, 정말 무수히 많은데 이제 나의 노동력이나 자본력이나 투자가 되다 보니까 사실 상품 한 개에 1,000원을 본다는 관점으로 들어가더라도 내가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계속 마진이 더 높은 제품을 찾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오래 갈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심플하게 편리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은 도매 사이트의 공급업체로, 그리고 그런 공급업체의 제품들 중에 유행을 안 타고 거기에 포커싱된 상품들로 셀링을 해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도매 사이트 중에서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최초 등록일을 검색을 하고 그 제품 중에서 잘 나가는 거를 1688에서 소싱하는 법을 한번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제품을 일단 베스트 상품을 쭉 한번 봅니다. 한번 쭉 전반적으로 한번 쭉 봐요. 여기 보면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해당 제품들을 이렇게 쭉 전반적으로 한번 봅니다. 그 중에서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한번 찍어보고 화면에서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근데 도매 사이트의 제품들 보면 아시겠지만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게 좀 빈약하다라고 하면 이 제품이 잘 나가는데 빈약해. 그럼 내가 이걸 보완해서 조금 더 가격을 올려도 될 만한 여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이 제품 자체를 내가 그럼 최초 등록일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요. 여기에 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이 코드를 복사하셔가지고 복사해서 자, 요거는 이제 이 도매처에 소속되어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들어와서 상품 DB에서 상품 리스트를 쭉 봅니다. 그래서 최초 등록일을 엄청 옛날로 잡으시고 다 검색되게 잡으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이제 검색을 딱 누르면
이렇게 제품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보이시면 우측에 보시면 등록 일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상단에 있는 줄이 최초 등록 1 기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3년도 1월에 최초 등록했는데 지금도 카테고리의 탑 10에 머물러 있는 제품이죠. 그럼 이 제품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한번 수입을 해보겠다 라고 하시면 이 제품의 썸네일을 오른쪽 버튼에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다운로드 가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꽃갈모자 해서 자 1688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진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죠. 이 제품들 중에서 이제 여기서 한국어 번역을 한 다음에 가격 순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뭐 싼 것들이 많이 나오죠. 보시면 0.06위안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수입을 한 7년 정도 했는데 러프하게 이게 저희는 중국 원가에 저희가 얼마를 보통 곱하냐면 한국에 우리 사무실에 딱 도착하는 원가 기준으로 한 280에서 300 사이를 곱합니다. 그러면 딱 원가 계산이 되거든요. 아주 심플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초보라고 하면 많은 양을 저처럼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 물류비가 비싸기 때문에 러프하게 300 잡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300을 잡고 그럼 이게 메디안이죠? 0.06위안 곱하기 300원 하면 한국 도착 원가가 이제 18원 정도, 20원 정도 되네요. 그럼 20원 잡고 우리가 지금 이 제품이 우리 도매처에 얼마 올라와 있죠? 공급가가 220원에 올라가 있죠. 그러면 사실 고깔모자 이런 거를 한 개 팔아서 200원 남네라는 관점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고깔모자는 한 번 살 때 대량으로 들어올 주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매처에다 올리게 되면 위타 이런 대량 셀러들이 많은 어떤 그런 도매 사이트에 내가 공급자로 올리게 되면 내가 혼자 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는 형태가 개인이 살 수도 있고요. 기업에서 또 그 제품을 대량으로 살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파티용품 전문점에서 그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자기 오프라인 매장에 깔아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파티용품은 인증이 필요하지만 파티용품이나 이런 행사에 쓰이는 제품들도 잘 나가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관공서나 학교에서 행사를 할 때 이런 제품들이 대량으로 구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안 팔리지만 대량을 한두 번 받다 보면 구매 후기가 셀러들한테 쌓여 있겠죠. 제 물건을 파는 셀러들한테. 그러면 그 셀러한테 예를 들어 내가 뭐 초등학교에 뭐 어떤 행사 담당자야. 뭐 이제 지금 꽃갈모자가 필요해. 그럼 뭐 검색을 했어. 근데 G마켓에 후기가 많이 달려있는 그 사람한테 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이 한번 터지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B2B 시장에서도 대량이 계속 터지고요. 개인적으로 이 꽃갈모자를 살 때 자기 혼자 살 건 아니잖아요. 보통 파티를 해도 4인 가족, 2인 가족 혼자 고깔모자를 쓰고 혼자 축하하려고 고깔모자를 인터넷에 사지는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주문 들어와도 4개, 5개가 들어오는데 마진율, 퍼센테이지로만 보면 이게 얼마죠? 우린 20원에 가져오는데 이게 220원에 팔아. 거진 10배잖아요. 한 1000%입니다, 1000%. 1000%의 마진율을 가진 제품 한 개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핵심이 뭐냐면 이런 전략을 쓸 때 이거는 저의 그냥 어떻게 보면 특급 노하우죠. 뭐 제가 이때까지 7년 동안 큰 지금 한 400평 창고를 운영하면서 겪은 노하우인데 내가 뭐 로켓도 안 할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제품을 사입할 거야 라는 관점으로 딱 집중을 하면요. 어떤 제품이 좋냐면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유행 안 타고 어떤 시기별로 계속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부피가 작아야 됩니다. 특히나 적재를 했을 때 부피가 작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이런 노트북 같은 이만한 높이에 박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좋아요. 근데 이걸 100개만 쌓아도 천장이 엄청 높아집니다. 옆으로 쌓아도 공간을 엄청 많이 차지해요. 근데 고깔모자는요, 1000개를 사도요, 이렇게 위로 계속 엎기 시작하면 되게 작은 공간에서 내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포커싱을 해서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가격 검토하고 모든 걸 다 봤을 때 마지막에 검토해야 될 게 이게 적재를 했을 때 부피가 작냐 안 작냐를 최종적으로 검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른 온라인에서 유통을 하고 소싱을 해서 판매를 하는 방법과는 달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도매 사이트에 내가 상품을 공급해서 내가 셀링 안 할래.
그냥 알아서 팔아주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내가 놀기 위한 하나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려면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속에서 제일 끝에 검수해야 될 게 부피가 작아야 된다. 부피가 단순히 작다기보다 적재했을 때 부피가 작은 것들을 해야 여러분들이 집에서 베란다에 보통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1인 셀러들은. 사무실 큰 창고 얻어놓고 시작한 사람 없어요. 그럼 작은 공간에서도 효율이 좋게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돈을 벌어야지 그 돈을 가지고 조금 더 큰 사무실, 조금 더 큰 사무실로 안정적으로 계속 확장을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 깊게 해서 보셔도 되고요. 요거는 주로 제가 이제 하는 건데, 남들이 저보고 이제 소싱을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면 저는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다이소를 자주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이소, 요즘엔 또 다이소 몰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이 다이소 몰에 가면 저희가 말한 어떤 유행을 안 타는 대부분 셀러들은 나는 월에 1억 매출해야 돼요. 월에 1억 매출하기 위해서는 객단가가 3만 원짜리, 마진율 막 50% 넘는 것들, 그런 제품만 찾아서 할 거예요. 과연 그거에서 저처럼 10년 넘게 이 업계에 남아 계신 분들이 있나요? 사업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하게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더라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100만 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사업하면서 되게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야 마켓이 흔들리고 경기가 어렵고 좋아지면서 이 흔들리는 폭에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고정비를 투입할 수 있다고요. 안 그러면 직원 확 뽑았다가 어려지면 직원 확 줄였다가 막 싼 데 이사 갔다가 막 그건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소 제품들이 보면요, 월에 1억 벌고자 하는 셀러들이 그 제품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야, 이거 100원짜리, 이거 흔히 말해서 이런 쓰레기 같은 거, 내가 이런 거, 내 꿈은 이만큼인데 이거 돈 안 돼 라고 판단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는 근데요, 그 100원짜리 가지고 지금 10년 동안 직원들 한 8명인데 8명 월급 다 주고 플랫폼도 만들고 솔루션도 만들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거를 내가 그냥 쳐다본다는 관점이 아니라, 그럼 저거를 1인 셀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내가 100원짜리를 남들 신경도 안 쓰고 거들떠도 안 보는 거를 이 100원짜리들을 하고 싶어. 왜? 남들은 신경 안 쓰니까. 누군가는 해야지. 그러면 그 시장을 어느 정도 먹고 가는데, 이거를 몸은 하나인데 그럼 소량 다품종이 되고 종류가 많을 텐데 이 관리나 어떤 관점에서 이거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야 될까? 근데 내가 그런 제품을 소매를 또 직접을 해. 안 팔린다고 광고까지 때려. 그렇게 되면 이제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품과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맞고 내가 가진 인프라, 나는 1인 창업 초보면 물론 혼자서 하겠죠? 처음부터 직원 100명 세팅해놓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돈을 활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제가 말했듯이 도매 사이트에 공급사 위주의 제품을 컨택을 해라. 그래서 제가 주로 가는 건 오프라인 매장에 다이소도 많이 가고요. 다이소 몰에 보면 이렇게 지금 랭킹에 찍어 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베스트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제품을 아까와 똑같은 패턴으로 1688에서 찾아서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개 더 보는 게, 추가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죠? 유행을 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엄청 어떤 시즌에 큰 폭으로 막 트래픽이 많지는 않은데 꾸준하게 1년 동안 트래픽의 발생 여지가 최대한 비슷하게 가는 제품들을 봐야 된다. 그럼 그것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어디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네이버죠. 네이버에 데이터랩에 이렇게 치고 들어가시면 뭐 공짜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는 건. 데이터랩에서 상단에 보면 쇼핑 인사이트라고 있어요.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지금 네이버 이제 플러스 스토어로 바뀌었죠. 플러스 스토어 안에 분류되는 카테고리가 다 나옵니다. 요 분야에 이렇게 1차 카테고리가 나오고요. 1차 카테고리를 찍으면 2차 카테고리가 나오고요. 신발용품 안에 이제 또 세부적으로 3차 카테고리가 나오고 4차 카테고리가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오는 식으로 화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씩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다 찍어 보세요. 자, 여성 의류, 가디건 해서 기간은 우리나라가 4계절이죠. 그럼 4계절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시즌성인 제품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항상 뭔가를 검색할 때, 추이를 검색할 때는 1년 단위로 검색을 해야 됩니다. 왜? 계절에 상관없이 유행을 최대한 안 타는 제품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기간을 1년을 찍고 검색 조회하기 딱 누르면 이렇게 간략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그래프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 나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 3월 달에 잘 나가네? 9월 달에 잘 나가네? 나머지 달에는 별로네? 잘 나가는 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의 추이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제품의 카테고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생활건강의 문구 사무용품의 용지의 복사지 같은 경우 제가 1년 단위로 검색해 보니까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의 형태가 보이죠? 1년 동안 어떤 그래프에 튀고 낮음이 없이 꾸준하게 가는 제품입니다. 그럼 복사지 자체를 우리가 수입을 만약에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접근하라는 말입니다. 제품마다 수입에 대한 요건, 인증에 대한 요건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복사지와 같이 이런 그래프의 형태가 나오면 저는 뭘 먼저 하냐면 이제 데이터랩에서 확인을 했으니 네이버 쇼핑에서 복사지를 검색합니다. 자, 그래서 쇼핑에 들어가셔가지고 복사지를 검색을 하게 되면 지금 네이버 가격 비교도 나오지만 저는 이제 최근에 출시가 된 플러스 스토어 기준으로 좀 볼게요. 자, 플러스 스토어에 복사지를 쳤을 때 이 카테고리는 어딜까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검색한 생활건강의 문구 사무용품 용지의 복사지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겠죠? 궁금하시면 이렇게 찍어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어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 다 나옵니다. 여기에 보이시죠?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복사지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 복사지 중에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런 제품이 있네 저런 제품이 있네. 복사지니까 예시가 좀 힘들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 추이를 확인했어. 데이터랩에 1년 동안 거의 비슷해 그래프가. 근데 그거를 그냥 비슷하네라고 인지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 들어가서 복사지를 쳐서 해당 제품에 대한 부분을 쭉 봅니다. 보고 나서 어떤 걸 봐야 되냐. 자, 제품도 봐야 되고요. 제품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사진을 저장해 놨다가 1688에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만 해 놓으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가격 형태를 봐야 됩니다. 복사지는 이게 매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긴 하지만 다 똑같은 제품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29,000원부터 제일 높은 가격이 지금 제가 보는 이 소비자들이 보는 화면이겠죠. 이 페이지에 보면 51,000원도 있고요. 20,000원대도 있고요. 18,000원대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만약에 제품을 직접 올리진 않죠. 제가 도매 사이트에 올리면 도매 사이트에 접속한 셀러들이 그 물건을 끌고서 마진을 붙여서 여기에 올려지는 형태가 될 거잖아요. 이 전략도 잘 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제가 요거는 답을 내드릴게요. 요것도 특급 노하우입니다. 제가 단연간 셀러들한테 위탁으로 물건을 주면서 어떻게 측정을 하면 시장에서의 판매가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29,000원에서 51,600원이면 우리 제품 자체가 100원에 따라서 움직이는 영역의 물건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즌을 안 타는 제품 위주로 가다 보면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가격을 측정할 때 29,000원에서 51,000원 이 갭 사이에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 40,000원대를 잡으면 그러면 35,000원을 잡읍시다. 자, 35,000원을 잡으면 이게 35,000원이 된 가격으로 지금 소비자들 눈에 보이는 이 화면에 노출이 됐다 라고 가정하면 저는 충분히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산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몇 단계 거쳐서 결국 최종 판매가가 35,000원이 형성이 돼야 되니까 그럼 나는 도대체 얼마를 도매국이나 오노클랜이나 셀리어스에 얼마의 공급가를 올려야 그 공급가에서 셀러들이 마진을 붙여서 올렸을 때 소비자들이 보는 이 화면에서 35,000원이 되는지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1.35를 나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5,000원이 나왔죠. 그럼 그 35,000원에서 나누기 1.35를 한번 해볼게요. 35,000원 나누기 1.35 하시면 자, 25,925원으로 내가 도매처에 공급을 해야 돼요. 그 가격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나의 공급가가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입하는 제품을 1688에 막 찾겠죠? 그죠? 그 찾은 제품들에서 곱하기 아까 300을 한다고 했죠? 그럼 곱하기 300을 하면 원가가 되죠. 그럼 요 차액이 이제 마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품을 소싱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조그마한 제품으로 내가 돈을 벌면서 성장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온라인 도매 사이트 공급 상품에 대한 소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